청와대의 대응을 보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공신조회를 한 5군데서 했습니다. 정치 공작권,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법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청와대는 제일 먼저 미꾸라지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었죠.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을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죠. 하지만 고작 엿새 만에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미꾸라지가 있는 그 흙탕물 속으로 함께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나쁜 정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첩보 리스트에 야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폭로 전쟁은 온전히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최경환 전 장관의 첩보를 수집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완전히 정치권 이슈로 급등했죠. 네,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이렇게 불리는 이 문건에는 모두 104건과 관련된 그 첩보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 동향 같은 것들도 있고 주요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자금 모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금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첩보가 보고가 됐고요. 또 최경환 전 장관과 같은 경우에는 비위와 관련된 첩보가 있다. 이것들이 수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특검 감찰반장이 이게 업무 범위 외라고 해서 폐기를 처분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궁금한 게요. 홍준표 전 대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가 무슨 관계여서 이렇게 엮인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 2017년 3월이죠. 그러니까 네. 대선 있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경남개발공사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그때 뭐 대선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비자금 조성을 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야당에 대한 사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예 해외 파트나 대북 파트로 다 바꿔버렸어요. 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전 대표 한 명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몇 명에 대한 보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김태우 지금 수사관은 위에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위에서는 그냥 바로 폐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것을 과연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네. 스스로 했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어떠한 인사적 조치와 징계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한 조직이 처음에 이게 안 하겠다 했을 때 자꾸 올라오면 이거 하지 말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당연히 그러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한 2년 6개월 동안 여기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정보도 또 여러 가지 보고를 했다는 그 이야기,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민간인 사찰인가 아닌가. 아하.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첩보를 2017년 7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돌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정치 공작공으로.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올린 첩보의 문제,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짚어줬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야당 정치인 그리고 정직 의원을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와대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안 되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측근도
자산 경남 개발공사의 직원이니까 일단 공기업이거든요. 아하, 연관성은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는데 그 이제 배후에 누가 있느냐, 홍준표 대표가 있으니까 이건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가 청와대 해명인데 그 주장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얘기하는 대로 소위 말해서 그 국정원의 전환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민간인 사찰 광범위하게 했던 민간인 사찰을 다 안 한다고 그야말로 DNA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정치인이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그 민간인은 사찰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 요번에 그 조국 수석이 그 특감반을 전부 해체하면서 이제서야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도 해드렸지만 매뉴얼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 없는 동안에 1년 7개월 동안 이런 일이 꼭 진행이 되면서 어허.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네. 제지하지 않고 이걸 징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찰받은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정성희 의원께서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첩보는 자산관리공사의 임원과 관련됐으니까 공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겹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거는 전 기업인과 야당 의원과의 관계에 관한 첩보거든요. 이거야말로 그런 공적인 영역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공적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후원하는 그 유력기업 대표 모임에서 지금 뭔가 비위 사실이 있다는 걸 작년 7월 25일에 이제 이 김태우 서관이 작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게 원래 어떤 방식으로 이 첩보가 수집돼서 보고가 되냐면요.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죠. 그걸 위로 보고를 해서 이제 그 특감 반장, 이인걸 특감반장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추려서 괜찮은 것들 이제 진짜 봐야 될 것만 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하던 거 이건 우리 지금 이런 거 안 하니까 이런 건 잘못했어. 업무 파악 못하고 썼다. 이건 우리가 주의를 주고 폐기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김태우 사관은 지금 최경환 거는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건 동양보고에 불과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오라고 오히려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제 일단은 김태우 사관의 개인 진술 외에는 뭐 증거가 지금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죠. 이 문서 이런 첩보가 수집됐다는 것만 지금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 해명들을 계속 반복되는 거를 겪다 보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보고서를 자꾸 올리는데 그 직원을 왜 징계하거나 되돌려보내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그냥 놔뒀냐.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건 한 건 공개될 때마다 폐기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채택하지 않았다. 글쎄요. 왜 그런 직원을 계속 활동하게 두었을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의 사찰 의혹까지 이제 불거지자 국회는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제 내보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이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 의혹 때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 김태우 그 특감반에 문제가 났을 때는 문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전원 교체를 하면서 그랬죠. 최신의 의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특감반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서는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작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시작되고 반부패 기소관의 수직 상관으로서 그 정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요. 언론에서 그 조국 수석이 안 보인다 얘기를 하거나 그 1계급 특진을 조국 수석이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내 이름을 왜 나오느냐, 네. 왜 확인 안 되고 쓰느냐, 왜 범죄자의 얘기를 쓰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볼 때는 조국 수석이나 전 김태우 수사관이나 똑같이 균등하게 그 말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범죄자이니까 쓰지 말라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평가가 네. 많아요. 그런 비리가 올라오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해서 확실하게 이걸 일을 처리가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행담도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제일 연루된 분이 바로 문정인 특보가 연루됐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수석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터지자마자 사실 문재인 수석이 문정인 수를 직접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들어보고 네.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수석이 할 일입니다. 네.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의 수장은 제일 먼저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네.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국 수석은 뭐 청와대에서 모든 문제 수석이라고 할 정도로 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갖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자, 헌법 개정안이 있을 때는 청와대 그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 있는 데서 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검경 수사권 독립도 다른 수석들을 대동하고서 다 또 이렇게 뻔질하게 발표를 다 했어요. 자, 그렇게 자기가 주목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허. 왜 뒤로 숨는 것이죠? 네.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박 비서관의 이 문제는 나설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이 책임지고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네. 그래야지만이 야당이건 언론든 간에 신뢰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부하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서 왜 나를 갖다가 계속 개입하느냐. 왜 이런 내 식으로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거론되느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도 민정수석을 해봤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제가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주 유능한 수사관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유능하니까 발탁을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적폐 첩보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과거 정부의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핵심 측근에 대해서도 비리나 이런 첩보가 올라오니까 이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조국 수석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일부러 무시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직원을 정말 했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하게 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본인의 일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쏘아올린 폭로의 공은 이제 검찰이 모두 넘겨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서 받은 이 두 건의 고발을 모두 수사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자,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유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문이다. 박형철 비서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김태우 그 수사관에 고발된 사건, 네. 청와대에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넘겼어요. 그렇죠. 수원지검이 김태우 수사관이 사는 지역이 이제 그쪽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예전에 박형철과 함께 옛날 댓글 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했었거든요. 아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할 수 없다라고 수원지검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에 야당에서 고발한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넘겼어요. 네.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넘겼습니다. 아하. 근데 이 두 사건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네. 사실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의 문제는 이건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군데서 수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옛날 대검중수부가 없어지면서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수사관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예요. 근데 과거 정부의 적폐 수사는 전부 다 특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왜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죠? 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더군다나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하고 친분 있는 사건은 다 딴 데로 넘어갑니까? 아하.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네요.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양쪽으로 찢어 발리는 것 자체는 네. 이거는 예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 났을 때 그때 문건 유출의 내용과 관련해서 형사부에 맡기고 네. 유출 경위는 특수부에 맡겼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무혐의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유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다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켰죠. 네. 저는 그와 똑같은 류의 지금 사건 배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움직이면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은 일단은
두 곳으로 양쪽으로 동부지검, 수원지검으로 지금 갈라져서 네.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야당의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성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찢었다라고 지금 검찰이 설명을 하고 네. 있는데 수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만 받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효율적으로 수사하면 될 텐데 이렇게 찢은 것 자체가 네. 이거를 과거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로한 사람은 처벌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에 관련된 것은 다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자유한국당 측, 또 다른 야당 측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현종 의원께서 그러셨네요. 누구 다른 패널께서 원래 이러한 권력형 의혹, 비리는 중앙지검에서 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그런 이 속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렇죠. 거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뭐 전 정권 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뭔가 승진도 되고 사실 이번에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했던 수사했던 그 검사들은 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을 사실은 겨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검중수부가 있어서 대검중수가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제 그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역할을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해줘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모든 수사 인력의 정말 초엘리트들은 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서 하는 것 자체가 하고 사실 옛날 같으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직보를 받는다든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이거를 한다게 된다면 앞으로 현 정권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럼 중앙지검에서 할 수 수 없게 없다라는 되죠. 논리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 관련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더 사실 투명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왜 문물 검찰총장이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아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